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임직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그간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신 서울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호 아래 중증 뇌병변 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가 수립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함께 나눈 토론회까지 성황리에 마치면서 그간 거대한 연대가 만들었던 그늘하늘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그 아련했던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 서대문구의 연희동에서 뇌병변 장애인 딸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그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 연희동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하며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중증 뇌병변 장애인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서는 작년 6월 아쉽게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 강북 횡단선과 그러한 같은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질의를 다가오는 세계적 축제 개최 도시가 우리 서울임을 상기하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우수한 한민족의 문화와 얼과 유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 서울시가 마스터 플랜으로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근본이자 사회로 나오기 전에 마땅히 그들을 돌봄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른바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논의부터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교육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 중증 뇌병변 장애인 학교는 이제 총 6개소로 보이는데요. 그중 노원구의 서울 정민학교는 이제 타 학교에 비해서 이제 학급 수가 이제 비약적으로 많은데요. 혹시 노원구 쪽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그 학교마다 유, 초, 중, 고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유, 초에만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상황이 학교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학생에 따라서 학급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학급이 신설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학교가 말씀이죠? 6개 학교가 있는데요. 네, 각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그 이 교육 과정이 예. 어떤 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고 네네. 어떤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 평균적으로 한 학급에 몇 명의 학생들이 그러면 좀 배치된 걸로 인식하고 계신가요? 평균적으로 5명, 한 4.6 정확하게 말하면 4.6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민학교 경우에 이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노원구 정민학교요. 예, 예.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급이 존재한다는 걸로 인식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정민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유초 중고가 다 있는 학교이고요. 네. 거기에 비하면 관악구에 있는 세롬학교 경우에는 세롬학교는 유치원과 좀 초등학교만 적은데. 있는 그런 예. 것이어서 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의 서울 세lum학교가 이제 반대로 이제 학급 수가 이제 굉장히 적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학생들의 거주지가 혹시 학교와 이제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는 학교의 그 과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편인가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지요. 그러니까 예. 이 중증 뇌병변 장애인 학교가 네네. 여기 보면 6개 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각 지역에 좀 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들도 다니고요. 예. 그 과정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의 지역적 배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살지 않는데 노원구에 있는 우리 정민학교로 이제 그 등교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번역이 그렇습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럼 굉장히 멀리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그게 등하굣길을. 그래서 이 장애인 학교나 특히
중증 학교의 경우에 예. 그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네네. 좀 더 학교를 많이 그 인근에 배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권역별로 봤을 때도 조금 빈틈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좀 그런 그렇지요. 시선을 피할 수가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예. 가급적이면 그 이 중증 장애인 학교가 널리 분포가 돼서 예, 가급적이면 그렇습니다. 통학거리를 좁혀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이제 학급 수를 이제 많이 늘려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게 이제 돌봐주신 것도 감사드리나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밖에 없는 학급인데도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어 접근성이 오히려 좋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생활고에 허덕이는 뭐 예를 들어서 자녀 가족 같은 경우에는 멀리까지 과연 그 이동하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 교육감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학급 이제 학생 수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6개와 학교 모두 이제 전반적으로는 초등부 학급은 이제 많다가 이제 중고등부 고등으로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양상이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게 초등학교는 우리 알다시피 6년이잖아요. 예. 근데 중등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3년 그러기 때문에 합치면 그렇게 그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 중증 장애인들이 바로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 때때로 그 전공과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한 2년간 더 머무르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초등부의 경우 이제 6년의 그 학업 기간이 있으니까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를 합치면 네네.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이렇게 가고 예,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초등부 그 수업을 수료하고 그만두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얼핏 보면은 예, 예.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중등 고등을 이렇게 합쳐 놓으면 예, 다 같이 6년씩 해 놓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상은 이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면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국립학교인 그 하나가 유일한데 우진학교. 예, 맞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근데 그 수업이나 이렇게 학생들을 도와줄 실무사를 배치를 안 했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 통계는 없는데요. 이건 국립학교 때이기 네. 때문에 예, 서울교육청 관할이 아니었을 텐데요. 실제로 우진학교 경우에는 39학급에 예. 25명의 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9, 통계는 예. 서울시 교육청 통계이기 때문에 국립학교를 이어서 뺀 것입니다. 배제된 거지 예. 없는 건 아니다. 없는 우진학교에는 네네.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관할하는 학교보다 좀 예. 더 실무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비율적으로 보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거 보니까 39학급에 25분의 예. 실무사가 많이 배치돼 있으면 괜찮은 게 비율이네요. 그래도 뭐 예, 비슷합니다. 예. 예. 약간 국립학교 시설이 조금 더 약간 낫다고 말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나이대 이제 실무사분들도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5개 학교에 이제 배치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급 수에 비해서 실무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예. 혹시 그 제한이 혹시 있는 건가요? 혹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 예. 이 교사가 있고요. 예, 특수교사. 보조교사가 아니라 이 실무사는 보조 지원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수업을 위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고요. 예, 실제 지금 수업을 말씀드린 하는 건 실무사는 특수교사인 거죠? 학생들이 학교 등교에서부터 학교까지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실무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이제 특수교사 분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돕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수업 중에도 돕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든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예. 것도 도와야 하고요. 또 다양한 등하교에서도 도와야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네. 선생님들이 아니고 보조 아까 말한 대로 지원 인력. 그렇죠. 이게 수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예, 도와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의료계를 따지면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정도로 이제 좀 비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많이 좀 다른가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이 협업과 네네. 이 실무사들의 역할은 말 그대로 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예.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네. 다른 다양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의 경우에 네네. 학교에서 원활한 그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급당 한 분 정도가 이게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통계적으로 봐서 예. 예를 들어서 한 20학급이라고 하면은 10분 정도가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예. 혹시 기준이 좀 있는 건가요? 그 배치된 수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진학교 같은 경우는 39학급에 25부 그 25분이 배치가 돼 있으면 어쨌든 간에 절반 이상은 이제 배치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네네. 교육 공무직 총액 인건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목표는 이제 한 학급당 한 명 정도의 실무사를 배치하는 것을 예. 목표로 하고 있고 네네. 그 목표는 앞으로 3년 후에 3, 4년 후에 달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예, 지금 제가 현재는 사실은 말씀드렸던 맥락에서의 예. 맹점도 그거였습니다. 예. 사실은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1학급 1실무사 배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예. 교육 인건비 총액 그 관련해서의 문제인 교육 건가요? 공무직 인건비 총액. 예. 그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이 예산 여건상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충분하면 예. 1교실 1실무사 정도의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예산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그 계획하에서 3년 또는 4년 후에 예. 1교실 1실무사 정도의 배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총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 그 우리 문성 예. 의원님께서 특별히 정말로 너무너무 놀랍게도 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로서는 무척 반갑고요. 예. 최대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성심껏 다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좀 강하게 좀 어필을 많이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실무사분들도 물론 이제 우수하고 이제 봉사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직종으로 이제 지원해 주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 범위와 이제 교사와의 차이를 이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하는 건 특수 교사가 확실하고 이제 수업 보조를 하거나 혹은 그 뭐 등하교나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도울 때 일이 실무사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 운영 면에서 봤을 때 실무사는 과연 그 수업이나 일단은 학교니까 수업이 일단은 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딱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좀 현장에서의 목소리로 제가 들었어요. 그 그래서 지속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이 우리 장애인 학생들은 특히 중증 장애인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그 이 보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말 그대로 중증 장애인은 그 더 말씀하신 대로 네. 교수 학습 활동을 또 지원해야 하고 네. 그 신변 처리 즉 화장실 네. 이용과 활용에 관한 문제 급식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교내 활동에도 그렇고 방과 후 학교도 그렇고 등하교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어서 이 복잡한 업무를 우리 실무사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그 호소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줄까 있지만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충분히 그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요. 2024년 이제 민주노총 측에서 이제 보내왔던 단체 협약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그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개인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보내드리는 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무사들 그 분들마다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가 한 학생이 이제 중증 내변변 장애인 분들의 특징이니까 몸을 잘 못 가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뭐 화장실이나 뭘 좀 신변 처리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일, 그 실무사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나하고는 무관한 업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그 실무사분들의 그 활동 예, 예. 범위가 얼핏 생각하면 수업과 관련된 것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원래 실무사들은 그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네. 그 우리 중증 장애인 학생들의 모든 그 활동 전체를 네. 갖다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더 업무를 이렇게 좀 좁혀달라 경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상 그리고 이 실무사의 원래의 그 취지상 실무사 제도의 원래 취지상 그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하나 들자면요, 뭐 실제 상황은 아니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활용했던 뭐 태블릿이나 이게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 휠체어에 있는 그 책상 그 뗐다 붙여 찰 수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를 뭐 좀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실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인가요? 실무사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입니다. 예. 근데 그런 데서 살짝 마찰이 좀 있는 걸로.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제 상황은 아니고 제가 비슷한 아주 예를 든 세세한 건데요. 일상생활을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상당 부분은 또 감정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사소한 마찰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도 이제 업무 협약을 할 때 좀 예.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실무사들과의 업무 협약을 할 때는 네. 그 이 특수 학교의 학급에 선생님들과는 다른 그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예. 그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 수업과 연구에 관련된 것이지만 네네. 이 실무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그 지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이게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 같은 예. 경우도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나 이게 학교 그 학업 생활에 그 준하지 않는 행동은 우리에게 그 지시하지 말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이게 노조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요. 저도 그렇긴 하나 저희들은 이게 그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예. 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특수교사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좀 그런 예. 잡음이 나온 걸 제가 이미 현장에선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감께서 좀 앞장서서 명확 이게 딱딱딱딱 뭐 메뉴판 차리듯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실무사분들이 도울 수 있다. 예. 모르고 혹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실무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수업 실수가 아니라 근로 시간 기준으로 이 계약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근로 시간에 근무 시간에 예를 들어 점심 시간을 포함한다거나 또 휴게 시간을 뭐 1시간씩 보장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급당 1명 이상의 실무사 배치를 목표로 네.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니까 그걸 좀 이해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앞장서서 해주시고요. 많이 보완 잘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전국 교육 공무원 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서도 요구안이 좀 있었더라고요. 저 안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12월 17일 그 개선안이 저 안인가요? 예, 저 네 가지 의제를 가지고 예.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수업 지원 시수 기준 마련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 활동 후에 바로 수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그 수업 지원 시설을 마련해 달라. 점심 시간 포함 25시간 이내라고 보장돼 있는데 이거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제가 아까 내용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 네네.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평균 수업 시수가 32시간이거든요, 지금. 네네. 예, 그런데 이제 25시간이라고 하면 약간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저 뭐랄까요? 조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요구지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선생님들 32시간인데 네. 이분들 25시간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죠. 노력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확실하게 좀 여쭙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7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좀 그렇죠.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었을까? 저희들이 그 지점을 지적을 해서 네, 네. 이해시키려고 저희 노조의 그 요구나 이 실무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지금 네. 현재 여건으로 볼 때는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 25시간으로 집행은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 현재로서는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확실하게 한번 여쭙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학생을 돌보다가 이제 신체가 다치거나 소지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개인의 사비로 해서 이제 그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좀 물품을 다시 구비한다든가 이런 느낌의 협약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레크 강사 했을 때도 뭐 어린이들한테 이제 휴대폰 잘못 줬다가 휴대폰 두동강 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조금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보험 처리나 혹은 실무사들의 안전에 관련돼서는 조금 약간 보완책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요? 그 교원들과는 달리 이 네네. 특수교육 실무사들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긴급한 경우에 학교 운영비에 편성된 응급치료비로 그런 그 사고가 났다거나 할 때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원들은 네. 안전공제회 보험을 받지만 이분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 내용은 그 현실하고는 그렇게 안 맞는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저 이제 요청은요? 그렇죠. 그 아직까지는 그 법적으로 그 좀 다른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네. 보험을 적용받기는 하지만 다른 종류의 그 보험 적용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링기거리를 절대 안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잡아당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도치 않은 사고가 아닌 이상은 산재보험이 다 될 거니까. 그럼에도 저 불구하고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치 예. 않은 그런 상처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네네. 그 학교 운영비에 편성된 그 응급치료비를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내용은 굳이 그러면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락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교육감님하고 질의하고 싶었던 예, 걸로 그래서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너무 과도한 요구가 좀 많아. 그러니까 과도하다기보다는 그분들의 그 어려움이 느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도 확실하게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그 논점이 좀 흐려진다는 생각입니다. 실무사와 이제 특수교사 분들이 이제 노고를 한 데 있어서 자꾸 이런 그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좀 과도하게 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 주장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아니 그런데요. 그 이 부분을- 너무 동떨어진 요구다라고는 하지 마시고 예, 지금 제가 그 표현이 좀 어려움이 과했으면 제가 어려움이 이제 그만큼 말씀을 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예, 더 좀 좋겠습니다. 괴리감이 크다라고 예, 예. 제가 말씀을 예. 다 정정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잡아주셔야겠다라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학급 1실무사 배치가 그 중증 장애인 분들 학생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 필요하죠. 예, 저 절실함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밀어붙여 주시고 3년 아니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약자와의 동행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확실한 약자와의 동행을 우리 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희망을 담아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의 여건에 비추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됩니다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최대한도로 그걸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거 있는데요. 실무사분들이 현재 지금 특수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부분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특수직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오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구분을 해서는 안 되는 직종이란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 의미를 아직 제가 100% 이해를 못해서 제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럼 예. 나중에 또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다음은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예, 이렇게 오시자마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불러서 예. 많이 좀 당혹스러우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도 얼추 이게 보고는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 서울 시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게 이제 경전철 사업 중에서 이제 명목선이 통과한 거는 진짜 우리가 쌍수 들고 이제 축하할 일이다만 아쉽게도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다닥방을 해버렸죠. 그래서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이제 그 연구 결과도 보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문턱이었더라. 그 예비타항 성조사가 2019년도 전 정부 때 일이죠. 그때 기재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 이게 비수도권을 으쌰으쌰해서 영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도권에다가 족쇄를 채워버려가지고 우리가 못 뛰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신 거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엉뚱한 효과를 가져온 잘못된 제도는 확실하게 우리 서울시가 선도해야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일단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거나 혹은 그동안 이제 지켜보신 입장으로서 그 현재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작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 에타제도 개선 건의한 이후에 저희가 예.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였고 또한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에타제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 필요성 공론화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제도 개선을 공고히 하는 추가 영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 영역이요. 예, 그 과정에서 토론회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거 좀 공론화시켜서 확실히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뭐 물론 교통실에서도 이제 그 비용 대비 편익값을 높이기 위해서 무수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턱이 이거 절대 그 통과를 못할 만하게 만들어 놓고서야 이거 통과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재부도 이제 방문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기재부뿐만 아니라 KDI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쪽의 동향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예, 저희가 어쨌든 제도 개선 건의 이후에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하몽차사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도 현 에타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예. 또한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연구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연구 영역이 좀 더 힘을 실기 위한 예, 기재부에서 자체 기재부 자체 예, 서울시에 기재부에서 사는 거 말고도 예, 또 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기재부 연구 영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지금 예.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 아예 묵살된 건 연구를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저희가 2월 7일에 실제 이 연구용을 하고 있는 KDI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개선안을 추가로 설명도 하였고요. 예. 그래서 KDI 측에서는 저희 서울시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입장도 들었습니다. 꽤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러면 그 균형발전본부 이제 본부에서 이제 선봉에 서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이라고 이제 뭉탱이를 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우리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도 힘을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협업이나 조금 교류가 있었던 게 있을까요? 그간 예, 저희가 사실은 이 제도 개선안 마련도 예. 경기도와 인천시 예. 충분한 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요. 예. 그 결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하고 또한 네. 같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재부에 제도 개선 건의한 것입니다. 예. 뭐 가급적이면은 뭐 성명서 발표라든가 아니면 보도 자료가 나갈 때 예. 이제 같이 이제 스크류밥처럼 이제 한번 이게 도전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기재부를 상대로 하는 건. 근데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계란을 한 수십 번 던지다 보면 언젠가 바위도 깨지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꼭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영웅역 추진하면서도요. 예. 그 과정에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네네. 과정에서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기재부도 참여하고 예. 또한 말씀하신 경기도, 인천시도 함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속된 이 질의에 대해서 이제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작년 6월 이제 굉장히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면목선의 예타 통과는 이제 우리의 값진 승리고 또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방항 노선, 특히 강북횡단선의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됐습니다. 그때 작년 6월 당시 시장님께서는 이제 강한 의지로 다시 재구축해서 재도전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지 지금 변함 없으시죠? 네, 뭐 방금 전에 우리 김범 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예.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실에서도 아마 좀 포장을 좀 뜯을 것 같다는 좀 좋은 기대를 교통실도 하고 있는데 그렇고, 예. 균번에서도 그렇고 방금 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계속 바위를 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를 성공하기 위한 단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행에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우리 수도 서울과 이제 인접한 지자체장들과도 긴밀하게 협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시장님으로서 선도하고 또 선봉장으로 나서는 그런 적극적임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네, 힘을 모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서울시에 존재하는 우리 고유의 멋과 얼이 담긴 우리 전통 문화 결련택견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먼저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본부장 마채숙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네네. 작년 이제 서울특별시 연구 경력으로 이제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무예연구소가 이제 같이 조사도 이제 이루어냈고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다행히 택견꾼들이 많이 어떻게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소호흡기를 달고 지금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보유단체 보유자도 없기 때문에 많이들 떠나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택견꾼들의 장,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많은 민족의 얼이 있죠. 뭐 씨름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그리고 요새 조금 유튜브나 좀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되는 이제 석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서울시에서 실제로 만들어졌고 서울시에서 행하던 우리 택견의 장 결련 택견을 꼭 활성화를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본부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예,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결련특견이라는 것이 서울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22년 12월입니다. 예, 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년 딱 3년 그리고 됐습니다. 24년 작년입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결련특견 진흥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 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4년 작년은 결련특견에 대한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올해 25년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저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결련특견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또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해서 결련특견이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의 장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시 내에 한 4개 정도의 결련 특견에 대한 보유 단체가 예. 있습니다. 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그 충주에 현재 지금 무형문화재께서 인간문화재께서 현재 충주에 계시는데 충주하고도 좀 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련해서요? 저희가 충분히 올해부터는 충주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에 어린이 결련 택견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함께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옆나라 일본 이제 도쿄도 스미다구에 가면 일본 이제 전통 그 무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모에 대한 고장이 굉장히 이제 잘 활성화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그 스모도 물론 이제 비인기 종목이고 이제 일본의 MZ 세대는 이제 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활성화시켜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문화본부에서도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보유단체나 보유자가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까지는 이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련택견이라는 게 형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속된 말로 하면 패싸움이잖아요. 예, 토너먼트식 패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승한다 그리고 활성화한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겁니다. 문화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그리고 이게 우리의 고유의 멋이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평가 그 발언을 좀 하자면 충주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충주엔 택견 전수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아젠다를 우리가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되찾아오자 뭐 이런 식의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예, 서울시장님. 그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에 가면 리키시들의 스모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에서도 꽤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서울에 가면 택견꾼들의 결련 택견을 정말 멋들어지게 볼 수 있다. 미국에 가면 WWE 스맥다운 대로 이제 프로레슬링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 가면은 결련 택견으로 화려한 무예를 볼 수 있다. 이런 좀 슬로건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긴밀히 좀 보완과 그리고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지난 잼버리 사태 때 특히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 우리 서울시의 관광체육관 이제 서울관광재단이 급히 모셔서 우리 서울에 있는 이제 유수한 우리 전통 사찰들에서 꽤 좋은 힐링과 그리고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도 결련택견이 좀 활성화돼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앞으로 그런 세계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세계 만방에 더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2017년 우리 서울특별시는 큰 행사를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오해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 WID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만방에 우리 서울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 그리고 유산 그리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터넷 속도, 깨끗한 물 그리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우리 교통체계 세계에 널널히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서울시입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삶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동행하는 멋진 서울시 그리고 어디 하나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적인 발전을 이어서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 반만년 역사 속 국가의 모든 전성기를 이룩했던 본고장인 우리 서울시의 멋진 문화와 유산이 세계 만방에 널리 이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